네, 주제 잡고요.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제2막을 맞으면서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증시도 충격을 받았고요. 전 세계 증시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지수는 지금 바닥을 잡은 것인지 혹은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지수 전반에 현재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지금 확진자가요, 거의 900명에 육박합니다. 오늘 아침 데이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로는 60명 정도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893명, 정확하게 893명, 거의 900명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중대 기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에도 고스란히 이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나란히 3%대 하락했는데 그동안에 사상 최고치 랠리 움직임을 나타내던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생소한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2년 만에 1일 기준으로는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어제 유가증권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지점까지 밀렸습니다. 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저점 수준까지 밀려 내려갔던 거고요. 하지만 현재 구간대에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어제 밴드 상단 직전 고점을 뚫어내면서 1222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현재 구간대는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1210원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리를 좀 찾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서서 보여줬던 V자 반등의 이제 좀 시작 움직임, 우리 증시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텐데 시장 전반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이슈로 다뤄봤다면 큰 그림에서 현재 숲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유진투자증권 허재한 연구원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 달 지금 마지막 주인데 상당히 좀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지수 움직임에서 밴드는 어떻게 좀 설정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반등의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하단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56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좀 주식시장이 좀 다소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이익의 추정치 자체가 조금씩 하향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2,000포인트로 크게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하단은 다소 처음에 당초 연초에 예상했던 레인지보다는 다소 낮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2,050에서 2,06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서 2,090선 회복하고 2,100선 근처인데 이것이 확실히 진바닥은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죠. 추가적인 조정이 이번에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신 거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지만 다소 기간 조정의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과정을 겪을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추가 조정 가능성을 내다보신 이유,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지니까 지수도 많이 못 갈 거다. 이렇게 또 보셨고 그 밖에도 어떤 요인들이 고려가 된 건가요? 아무래도 특히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일정 부분 제조 생산 기지의 어떤 공급망에 있어서의 회복이 상당히 좀 지연될 수 있고 이거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단을 다소 제어를 하거나 상단 폭이 이전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들에게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달러와 같은 어떤 위험 자산 선호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아직은 조금 최근 들어서 달러가 다소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다소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을 가늠해 볼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지표나 기준점이 있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화 자체는 한 9원 정도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달러 자체의 어떤 추세 자체가 좀 진정이 되어야지 외국인 투자가 다시 들어올 거고 그런 달러의 어떤 변동성이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달러 여부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간밤에 보니까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선 넘으면 위험한 것 같은데 25까지 좀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공포지수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변동성 지수는 사실 이제 그 역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빅스 지수는 주가가 바닥일 때 한 20에서 30 정도였기 때문에 미국 빅스 지수가 어제 25를 찍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의 어떤 좀 그 최악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최악이 아직 멀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이게 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은 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주가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했다가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잡는다거나 혹은 분위기가 좋아질 만한 그런 트리거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국가들한테도 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인대가 다소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전인대 전후로 이 연간의 어떤 성장률을 맞추기 위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유진투자증권 허재한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고요. 지금 허 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오늘의 반등을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했다가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돌아 나왔다고 이 확신이 설 때 그때 좀 매수 접근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 밖에도 미국 달러라든지 또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 이런 점을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 그러면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쪽으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 기술적, 그리고 수급적 이렇게 각기 다른 시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해보자면 이 실적 대비 현재 위치라든지 우리가 뭐 PER 10배 뭐 이런 것도 기준선으로 많이 좀 잡잖아요. 어떻게 지금 현재 위치를 좀 볼 수 있을지 접근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이제 올해 실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면 PER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림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원달러 환율하고 우리 증시 이제 PER 추이하고 같이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PER 그 1년 선행 PER입니다. PER 추이하고 원달러 환율이 거의 동행성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PER이 좀 높아지면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는데 보게 되면은 그 하늘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요 근래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PER이 쭉 올라와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1년 선행 PER은 16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PER이 우리가 이제 높으면은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왔느냐 하는 부분들을 따져보면은 그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효과가 상당히 좀 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2개월 선행 PER이 12배 수준이고요. 오늘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어제 빠져가지고 그랬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1.5배 수준인데 이 두 종목이 이렇게 뭐 10배 이상 지금 PER을 받으면서 다른 이제 주도 섹터인 반도체라든가 장비 소재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종목들이 뭐 13배, 14배 간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어쨌든 대형주, 중대형주 단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PER을 받게 되면서 우리 시장의 PER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PER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2008년, 9년도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도 많이 급등을 했고 PER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PER까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좀 비싸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의 저점을
타진할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PER보다 PBR을 보는데요. PBR 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2개월 예상 PBR 밴드를 보시면은 현재 0.85배 수준인데요. 보통 0.8배 밑으로 잘 안 빠집니다. 이 PBR 0.8배 밑으로 지수가. 근데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그 이슈가 있을 때 그때 한번 0.77배까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0.85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단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좀 자산 가치로만 버틴다 할지라도 하단 부분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단지 이제 PER 배수가 많이 올라간 부분 이 부분은 이제 EPS 전망치가 확실하게 오르기 전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단은 또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하방과 또 상단이 둘 다 제한되어 있는 그 정도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어지러울 때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상승 종목 대 하락 종목 비율, 뭐 ADR, 뭐 스토캐스틱 뭐 이런 거 많은데 보시는 것 가운데서 뭔가 의미 있는 기술적인 시그널이 나온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시죠. 예,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좀 컸고요. 그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추세를 하단을 잡으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추세가 지난번에 한번 깨졌죠. 예, 깨지고 나서 요번에도 다시 한번 또 깨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 화면에는 안 나가고 있나요? 예, 자, 근데 어쨌든 코스피에 전반적인 이제 그 추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깼다고 하는 부분들 여기서는 지지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됐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두 번이나 지금 깨지고 있다는 부분은 중기 추세는 확실히 훼손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상방을 돌파를 해가지고 2250선 부분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다시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런 추세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뭐 보조지표상으로 잠깐 본다면은요, 보조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쪽에 보이는 게 RSI 지표입니다.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30 밑으로 빠지면은 이제 과매도권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과매수권 이렇게 이제 보는데 지금 현재 어제까지 과매도권에 살짝 진입을 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시장에서 어쨌든 과매도권으로 지금 보고 있다. 상당히 좀 낙폭과대 구간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RSI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기적인 부분을 좀 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아주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과매도권까지 거의 근접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옆으로 횡보만 해도 우리 지수가 이 지표가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과매도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런 보조 지표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상에서 단기 과매도권은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신호는 잡히고 있고요. 단지 중기적으로 이제는 추세는 조금 훼손이 됐다. 그래서 상방은 분명히 좀 막힐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지수 확 빠질 때 어떤 주체가 좀 주로 팔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수급이 좀 어떻게 될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봐주세요. 예, 수급이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어지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투자자별 순매매 현황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투자자별 순매매 현황 그림을 좀 보시면은 예, 그 10월 달부터 지금 제가 잡아놓은 겁니다. 10월 달부터 파란 게 기관이고요. 그리고 빨간 게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하늘선 색깔이 있는데 그게 금융투자입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녹색 색깔이 연기금인데요. 녹색 색깔 연기금은 옆으로 그냥 횡보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연기금은 거의 이 구간에서 10월 달부터 샀다 팔았다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가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외국인들은 12월 달까지 초까지 팔다가 그리고 이제 사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금융 투자가 이제 사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1월 초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근데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그러니까 금융 투자죠. 금융 투자의 방향성이 같아지는 구간이 언제부터냐면은 1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보게 되면 양쪽이 다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수급적인 영향 부분이 우리 시장을 좀 마지막에는 결국 투매까지 이끌게 되는 그런 결과를 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 쪽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이제 선물 순매수 현황인데요. 보시면 거의 데칼코마니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빨간색은 외국인들이고요. 파란색은 기관인데 기관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금융 투자입니다. 연기금은 가운데 녹색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은 선물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결국 금융 투자와 외국인인데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를 보면 금융 투자는요. 선물 쪽에 유동성 공급자 LP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매도하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외국인들 쪽에서 이런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이런 이제 결과를 좀 나타낸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현물 쪽에 코스피 쪽의 차트랑 이 선물 쪽의 외국인 차트랑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현물 팔고 선물 사고 또 현물 사고 선물 팔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가지고 한 2달간을 매매를 해왔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이 구간 내에서의 어쨌든 이제 방향성 없는 뭔가 좀 그 박스권이라고 본 거죠. 그런 구간에서 차익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은 투기적인 매매를 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수급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선물과 현물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한 2, 3일 정도로 같은 방향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날들이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 기본적, 수급적으로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 앞으로 시장에 변수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보세요? 네, 일단 제일 가장 큰 부분은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 증가 속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질병본부에서는 이번 주가 뭐 그 중대한 고비다 이런 걸 보면은 이번 주를 지나면은 증가 속도는 어쨌든 좀 느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해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G2의 증시가 안정화돼야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근데 중국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미국도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가 진정돼야 되겠죠. 오늘 뭐 음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고요. 금리 인하라든가 추경 편성 같은 우리나라의 유동성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대할 요인입니다. EPS 전망치가 있는데요. 코스피 EPS 전망치가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고 특히 IT 쪽이 중요하죠. IT 업종 EPS 전망치가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많이 흔들리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 실적들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이 꺾이지는 않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이번이 확산됐을 때 혹은 조기에 잡혔을 때 이렇게 각 시나리오별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면요. 예, 시나리오 뭐 3개 정도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제일 심각할 때, 그리고 중간, 그리고 아주 좋을 때인데 제일 심각한 거는 대유행으로 가는 때죠. 예, 그때는 이제 코스피가 1900선을 아마 이탈하게 될 겁니다. 그 대유행이라는 신호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현금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아마 확률은 좀 낮을 걸로 좀 보이고요. 예, 중간 정도는 뭐냐면 이제 확산세는 꺾이지만은 좀 장기화된다. 완전히 잡히지는 않는다. 이럴 때는 시장 반등은 나올 텐데 상방에 아마 2150선 정도로 제한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중소형주 모멘텀 장세가 될 거고 지수는 안 가니까 대형주들은 안 움직이겠죠. 그때는 트레이딩 장세가 아마 연출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을 때인데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힌다는 소식이 만약에 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분기 그 어떤 그 기저효과 같은 것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펀더멘털 장세 다시 복귀되면서 IT가 주도 섹터로 또 부각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IT 비중 또 높이셔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모멘텀 플레이 하는 정도로 중기 홀딩도 가능한 장세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